범강남 지역으로 상당 부분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게 있고 사실은 제2의 강남은 거든요. 네. 저는 입지로만 봤을 때는 지금 강남보다 다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매경 자이언트 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사실 의식주 세 개 중에서 집 문제 제일 쉽지 않은 고민이죠. 그래서 모셔왔습니다. 전국에서 살기 좋은 땅, 그러면서 사기에도 좋은 땅을 가장 잘 알고 계신 전문가인데요. 김시덕 박사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박사님. 책을 신간 하나 내셨습니다. 이제 책에서 제일 주목을 하신 게 투자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마음 편하게 오래 살 수 있는가. 그렇죠. 이 두 가지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두 가지가 사람들이 그냥 좋은 곳이 어디냐라고 말해버리는데 두 개는 다르다는 거를 말씀드린 게 제 책 핵심이죠. 예를 들어 지난 8월 8일 폭우 이후로 질문이 많이 들어온 서울 강남인데 강남은 살기 좋은 곳은 아닌데 사기 좋은 곳이죠. 살기 좋지 않다는 거는 거기는 워낙 유명한 저습지고 영동대로 복합 건설하고 있는 지하공간 주변도 원래 모래 땅이거든요.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닙니다. 하지만 강북에서 인구를 강남으로 옮기겠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전략 이후에 강남은 사실상의 서울의 중심이 돼버리면서 사기 좋은 땅이 된 거죠. 두 개는 겹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질문할 때는 본인도 잘 몰라요. 뭐가 좋은데라는 거를. 모를 경우에는 어디가 오를 거냐라는 질문으로 회귀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 고도화되지 않습니까? 이제 선진국화되고 그러면서 수요가 이제 다양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양해진 수요를 저는 좀 체크해드리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번 책을 쓴 거죠. 투자 관점에서 사기 좋은 땅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현재 보시기에 강남에서 사기 좋은데 제일 좀 저평가된 동네? 어느 동으로 좀 답사하다 보면 보이시나요? 지금 안 선생님 말씀하신 강남에서 송파구는 들어가나요? 강남 3구니까 송파까지 포함. 강동은 안 들어가죠. 그 강동을 넣으면 동작이랑 싸우게 돼가지고. 강남 4구 논란에 동작구 들어가는 건 좀 다른 문제라 생각하는데 저는 3구는 확정됐다고 보고 사실 동작과 관악이 요즘에 주목받잖아요. 조금씩. 관악은 얼마나 주목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작과 관악은 오히려 말하자면 원강남인 거죠. 원강남. 좋은 말씀 주셨는데 강남 4구 한번 논란 한번. 이거 한번 해보죠. 사실 저는 강남 4구는 이제 분남 판교로 생각하고 있어서 동작은 좀 판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강남에 약간 그 동쪽으로 동남으로 확장된다. 저는 확장강남으로 확장강남. 확장강남으로. 대설과 확장남으로 보는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2018년 6월 11일 사진입니다. 딱히 뭐 정치적인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3번 분이 올리신 거. 영등포를 제2의 강남으로. 저는 보면서 영등포가 강남이었는데 원래 강남이고 지금 강남은 영동인데 1990년에 나온 영등포 구지를 보면 구청장님이 한탄을 하거든요. 강남 원래 우리 지명이었는데 가져와 버렸다고 저쪽이. 근데 어쩌다가 제2강남 취급을 받게 된 건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동작 관악 영등포 쪽은 강남 4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강남 취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90년대 기사들을 보면 서강남, 동강남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서강남, 동강남인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서강남이 낫다. 오히려 서강남인 겁니다. 강남 4구라고 하면 역시 판교죠. 판교. 저는 그 두 번째 답사책인 갈등도시에서 그 개념을 도입했는데 확장강남이라고. 삼성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함께 내려가고 있는 강남. 현재 강남의 최남단은 충남 아산 배방하고 천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강남. 강동은 답사를 해보면은 아직 좀 미개발지가 많아서 강남이라 부르기엔 조금 밀도가 약한. 아까 질문에 좀 이제 답을 드리자면 강남 3구는 아니지만 범강남 지역으로서 강동구의 상당 부분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게 있고 사실은 제2의 강남은 천호동이거든요. 그게 이제 광진교를 통해서 이어지는 강북으로. 그랬다가 50년대에 반짝했다가 사그라들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영등포와 천호 사이에 있는 강남을 개발한 게 지금 강남이라 천호동은 저는 충분히 고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동서울시장하고 거기 천호동 텍사스라 불리던 직결지가 철거됐거든요. 그러면서 천호동은 아마 워낙에 교통이 요지인데다가 약간 고지대라서 물날 리도 없어요. 사실 저는 입지로만 봤을 때는 지금 강남보다 천호동 쪽이 낫다 생각합니다. 천호, 둔촌, 명일 이런 길동 있죠.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슈에 대해서 항상 시장을 존중해야 된다는 판단과 공공을 개입해서 주택 문제로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달려서 많이 싸우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공공성은 없다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서 이거 철저하게 자본주의 논리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강남 문제, 35층 규제를 이번 책에서 많이 비판했는데 저는 그 서울을 시골로 만드는 정책을 생각해요. 강남이 다 살고 싶어 하잖아요. 살게 해야죠. 100층 올리게 해야죠.
강남에 고층 빌딩이 너무 적어요. 예. 타워팰리스 정도 말고는. 이게 한 50개, 60개 들어가고 그래서 잠실이 지금도 교통난이라고 하는데 더 난리가 나면 자기들이 알아서 길 깔겠죠. 그 복합 교통만 만들고. 그리고 못 살게 되면 미국에서 그러듯이 교회를 탈출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야지. 자꾸 공공이 개입해가지고 살기 좋은 강남 만들려고 만듭니까? 너무 강남은 살기 좋아요. 너무 공공이 많이 개입했어요. 시장 원리가 좀 도입되는 생각합니다. 저 강남에 살아봐서 알지만, 예, 너무 손이 많이 가 있어요. 사실 이 정부들이 대대로 강남에 신경 쓸 거 3분의 1 정도만 다른 지역 신경 썼어도 골고루 개발됐을 겁니다. 서울이든 경기도든 또는 부산이든.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자가 당연히 또 자본주의 경제에서 맞는 말인데 꼭 또 주택 공공 이슈를 또 해결해야 된다는 주장하는 또 세력이 또 워낙 크다 보니까 선거철마다 항상 이슈가 되고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항상 정책이 이제 조변석게 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5년 단임제라서 어쩔 수 없는데 예. 저는 근본적으로 시장에 맡기자는 원리고 규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뭐 30년 규제, 20년 규제하는데 전 30년 규제 있지 않습니까? 뭐 지난번 노후 건축이고 하는 그게 너무 이제 공고화되다 보니까 멀쩡한 집도 30년만 되면 낡은 취급을 하는 게 문제가 생긴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10년 살았어도 고칠 수 있는 거고 제가 이번 책을 탈고하는 그날에 국립세종도서관이 지은 지 8년 만인가 디딩급 나와서 8년 만에. 예. 그러니까 그 직원이 그런 말 하더라고. 도서관에 10년 쓸 것도 아닌데 이게 뭐냐고. 그렇기 때문에 30년 이상 규제를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그 소유주가 100% 동의하면 지은 지 1년 돼도 재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자꾸 공공이 개입을 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 부분에 철저히 시장주의 논리입니다. 대신에 뭐 몇십 % 이상이 동의하면 뭐 강제 수용하고 하는 걸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철저히 마지막 한 사람까지 알바끼라고 욕을 먹더라도 인정해 줘야죠. 알바끼 하면 사람도 고생하거든요, 사실. 마음고생하고. 그리고 알바끼가 아닌 경우도 있고. 저는 이제 답사를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알바끼가 아닌데 알바끼 취급받고 있는 사람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너무 이제 앞으로 그 동네 아파트 들어갈 사람들은 너무 편하게 생각해요, 세상을. 그런 세상을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알바끼가 아니라 정말로 못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개포주공을단지 개발할 때 사진 하나 보면은 그 넉마주의 아버지하고 아들 둘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진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아니죠. 처음 택시 개발할 때 이렇게 산을 하나 해가지고 집 하나 남겨놔 줬어요.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나가시라고. 이건 알바끼라고 보면 나쁘게 보면 나쁜 거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한 거고. 저는 이제 약간 정치적인 걸 조금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쉽게 주민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제 특히 경제지에서 말하는 집이란 거 강남 신축 아파트를 말하는 것 같고 주민이라 그럴 때 결국은 이제 이런 추석이나 설 연휴 때 명확해집니다. 이번에도 저 아산 온양 다녀왔는데 조합원님 추석 잘 보내십시오. 뭐 무슨 아파트 무슨 건설 결국은 토지주 건물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토지주 건물주. 근데 대부분의 그 주민의 90% 이상은 세입자입니다. 이 사람들 권리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부재지주들이 주민 취급받고 있는 건 저는 이건 정치적 문제라 생각하는 거라 이런 문제를 정부가 조율해야 되는 거지. 뭐 30년 이상 이하 따지고 하는 저는 그거는 불필요한 규제라 생각합니다. 정치가 할 일이 있고 경제가 할 일이 있는데 좀 혼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투자 가치가 높은 땅 질문 드리다가 또 많이 말씀 주셨는데 또 사실 마음 편한 땅 이건 사람마다 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사람마다 다르실 것 같은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런 땅이 다들 마음 편해 하시더라 이런 땅이 있다면 어떤 유형의 땅인가요? 크게 절반으로 나누면 한국 사람은 산을 좋아하는 사람과 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산 좋아하는 분들은 크게 딱 서울 경기도를 반으로 쪼갰을 때 동쪽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남한산도 있고 가평, 양평도 참 좋은 산악 지역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게 우리 방송 찍기 전에 우이신설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이동이나 이쪽 참 좋아요. 여기 이 동네는 노원의 왼쪽 지역 걸어서 조금만 나가시면 이 멋진 산들이 한가득하거든요. 강남 사시면서 이런 산 불암산이나 북한산 가시려면은 차를 몰고 가든 버스로 가든 1시간 걸립니다. 그건 사실 산 좋아하는 분들 가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은. 바로 이제 우이동에 아파트 짓고 사시면서 딱 문 열고 5분 거리면 산 멋진 거 나오는 그런 데 사시는 게 맞는 거죠, 정말. 여유 있으신 분들은 집 2개 가지고 강남하고 이렇게 2개 하시면서 그게 좋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높은 산은 못 올라가고 낮은 산은 좀 열심히 다니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제 강남 분들은 사실 선택지가 우면산밖에 없는데 또 관악산 너무 이게 커요, 이게 편차가. 관악산 험하거든요. 좋은 산은 아차산입니다. 아차산 정말 아담하면서도 재미있고 그러면서도 고구려 요새도 있어서 역사성도 있고 중간에 막걸리 파는 아주머니들이 있고
그 멸치하고 막걸리 팔아요. 잔치. 핵심이네요. 핵심이에요. 그러면 한 10분만 올라가면 서울 동부 다 보여요. 예. 사실 저 볼 때 최고의 산은 아차산입니다. 정말. 아차산. 이런 데 사시려면 광진구나 구리 좋고. 예. 저는 사실 산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강을 좋아합니다. 평지하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하는 게 그래서 안양천변이라든지 예. 안양천변이라 그러면 영등포구, 양천구, 구로구, 안양, 의왕, 군포 정도. 후보지가 저도 많아서 좀 예, 좋은 것 예. 같습니다. 안양천변은 제가 이번에 양천구청 일을 하면서 좀 들은 건데 예. 울산 쪽이 국가정원 지정됐거든요. 예. 그것처럼 안양천변을 국가정원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지자체들이. 예. 그 정도로 멋있습니다. 안양천은. 중랑천, 홍제천 많이 천들이 있는데 한천, 예. 양재천. 예. 강남분들은 양재천 최고인 줄 아시는데 안양천이 최고예요. 서울에서는. 좋고 저는 사실 좋아하는 데는 이 파주와 고향의 서부 지역입니다. 예. 운정신도시 있는 에서 쪽이죠? 북쪽, 예. 의 북쪽. 운정신도시도 좀 복잡하거든요. 예. 여기인데 아파트 반이지. 예. 그거에 넘어서 있는. 어. 여기는 딱 보면 강 건너 북한이죠. 예. 그래서 개발 안 됩니다 여기.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정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경제는 정치잖아요. 예. 북한과 관계가 획기적으로 좋아질 거라 믿는 분들은 파주에 투자를 하는 거고 옛날 드루킹 때처럼 예. 드루킹과 그 분들은 남북 관계가 좋아질 거라 예상하고 파주에 투자했던 거거든요 결국은. 근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100년을 갈 거라 생각하고 예. 이 관계가 예. 그런 상태에서 개발되지 않고 오래오래 이 자연 상태가 남아있는 곳을 찾고 싶다. 그러면서 산보다는 한강이 참 되게 멋지거든요. 예. 왜냐면 여기가 민간인 통제 지역이라 예. 오염이 안 됐어요 강이. 예. 그러면서 보시면 평이하죠. 예. 이 모든 게 갖춰진 곳이 파주 서부인 거죠. 운정신도시 너머의 파주. 저도 가끔 주말마다 자유로워 드라이빙을 하는데요. 철책선인데 보이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예. 그거 덕분에 지켜진 게 있죠. 그런군요. 한국의 동해안 쪽이 예. 꽤 오랫동안 철책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문민정부 들어서 걷어낸 다음에 예. 해안가들이 철저히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강원도 고성이 양양 서핑 비치는 아시죠? 예. 그거에 이제 다음 후보로 뜨고 있는데 예. 카페 좋은 데 많아요. 거기. 가보시면 좋은데 고성이요. 추가로. 예. 고성 고성. 있습니다. 예. 지금 실제로 뜨고 있어요. 예. 근데 그쪽이 아직은 철책이 있어서 천혜의 바닷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낮엔 열어줘요. 예. 그래서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낮에만 열어주면. 양양은 서핑할 수 있는 것 알 수 있듯이 열려버렸는데 여기는 아직 관리받고 있거든. 그 역시나 분단 적경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의 압력이 덜해서 그만큼 천혜의 자원이 남아있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좀 미국식으로 놀고 싶은 분은 양양 가는 거고 예. 좀 고즈넉하게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고성 가는 거고 마찬가지 느낌이 도심에서 멀지 않은데 이 한강가에 살고 싶으면 고향 가는 거고 예. 운정이나 예. 저 같은 사람은 운정 넘어서 통일동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예. 그 주변 즈음이 저는 이제까지 답사한 데 중에 이 일대가 가장 쾌적했어요.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두 번째로 마음에 드는 데는 평택 서부. 평평한 연못이잖아요. 이름대로. 정말 평평합니다. 끝없이 서해를 향해서 경사로가 싹 내려있는데 참 넓어요. 이게 한국이구나 싶은 마음도 예. 있고 사실 평택 서부에다가 한 인구 50만 명짜리 아파트 하나 지으면은 끝이에요. 한국이 주택 나는. 그렇군요. 정말은 그러면 됩니다 그냥. 예. 너무 넓어요 거기. 근데 이렇게 확실히 넓은 땅은 이제 마음이 편해질 수는 있는데 예. 강가 이제 넓은 트인 시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투자성은 확실히 없다는 얘기도 많이 없죠. 있었대. 예. 근데 평택 서부는 다르죠. 그러니까 파주 서부는 저는 투자가 아닙니다. 살기 좋은 것과 사기 좋은 것이 다르다는 게 제 포인트인데 예. 겹치기도 하지만 예. 평택 서부는 답사했을 때 편하기도 했고 예. 실제로 많은 부동산들이 여기서 활약을 하고 있죠. 예. 제가 책에 썼지만 예. 평택 서부는 서해선 열차가 통하잖아요. 예. 이제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 예. 이제 홍성도 대서울입니다. 그래서 이미 뭐 들썩들썩해요. 화성 향남이나 예. 평택의 안중 이런 데들, 토승 이런 데들. 예. 그래서 이미 기획 부동산들이 몇 년 전부터 열심히 하고 계셔서 어떤 분의 그 블로그 글을 제가 인용해 놨는데 네. 평택 서부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기획 부동산 같다고 하나도 믿을 수가 없다고 그 정도로 구석구석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정도. 하지만 저는 평택 서부가 가지고 있는 가치, 화성까지 포함해서 예. 이제 향남 우정 이쪽 생각하면 아직도 저는 이 부분은 저평가 됐다고 볼 여지가 있고 앞으로 개발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예. 특히 구입할 만한 곳이라는 개념에서는 예. 평택보다는 화성 쪽이 더 가능성이 크죠. 화성은 워낙에 뜨고 있는 도시잖아요. 예. 그건 아시죠? 예. 뭐 CNN은 지적했나? 앞으로 2050년대 세계 10대 도시라고. 그 신뢰성이 좀. 뭐 그렇습니다만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예.
화성은 동탄이 이제 끌고 있었는데 예. 동탄은 너무 동쪽이 치우쳐 있거든요. 예. 근데 중부 지역의 봉담이라든지 향남 이런 곳들이 튼튼합니다. 예. 특히 향남은 제약단지가 있어가지고 예. 그 주식하는 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각종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회사들이 대부분 향남에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쪽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화성 쪽, 서부 지역. 저 어떻게 보면 투자성도 있고 마음도 편해지는 이제 예, 그렇습니다. 딱 트여 있는. 예. 하고 이제 송산 그린시티까지. 송산 그린시티는 뭐 어떤 점에서 좀 좋게 보시나요? 여기는 바로 넘어가 안산이고 예. 인천이죠. 예. 시흥 인천이라 예. 사실상 이 만을 시화호로 둘러싸고 예. 인천, 시흥, 안산, 화성이 한 덩어리인 거예요. 이 부분을 묶어서 생각하시면은 지금 인천 여기 지금 영종도죠. 예, 영종도. 하고 인천 월곶이 있고 연수구죠. 송도 있고 예. 이 다음 타깃이 어디겠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꾸 육로만 생각하시는데 예. 여기 다리 하나 넘으면 끝입니다. 그러네요. 예, 바로 송도로 이어져요. 다만 이제 땅이 여기 너무 넓어서 예. 개발 방법을 못 찾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시화호 만들면서 간척된 건데 그렇죠. 동쪽 지역을 이런저런 유락시설을 만들겠다고 다시 엎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게 좀 확정이 되면은 이게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여긴 그리고 좋은 게 중간 지역이 지금 여기 이쪽은 절대 간척지로 묶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룡알이 나왔거든요. 예. 아, 공룡. 이게 사적일 겁니다. 예. 공룡을 화석산지. 예, 그러네요. 아마 아파트 지어서 나중에 보시면은 드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서 뭐 이거는 단어가 없는데 간척뷰라고 해야 되나? 간척뷰가 펼쳐질. 공룡 알비. 전국에서 유일한 간척뷰가 펼쳐질 겁니다. 근데 가보시면은 멋져요. 거기 가보셨나요? 저는 방조제 드라이빙만 해봤습니다. 예. 이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탁 트여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는 참 속이 탁 트이는 느낌이라 저는 그런 느낌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와, 이렇게 펼쳐져 있고 진짜 탁 트여 있네요. 강 건너가 지금 안산이에요. 예. 안산이고 그래서 공업단지에서도 좀 공연이 오겠습니다만 예. 그런 의미에서 서해안 쪽이 조금 안 좋은 게 공단이 많고 예. 그 쓰레기 매립장도 있고 중국에 가깝고 예. 그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이쪽이 탁 튀어 있고 예. 저 넘어 인천이에요. 아. 그리고 한편으로 반대편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뷰가 쫙 펼쳐져 있는 무궁무진합니다 이게. 예. 진짜 탁 트여 있네요. 사실 이거를 채우는 게 문제죠. 그리고 볼 때마다 땅이 좁다는 말을 전 동의하지 않고 예. 답사다 보면 간척해놓고는 놀고 있는 땅 진짜 많습니다 전국에. 예. 전체적으로 간척지 나온 김에 사실 새만금도 그 넓은 땅 어떻게 할 거냐, 와 소음기 아직 안 빠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풍기는 뭐 오래 걸리죠. 예. 그럼 새만금 같은 데는 어떻게 될까요? 좀 장기적으로. 새만금은 참 이게 곤란한 것이 용도가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예. 용도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처음에 쌀의 자급자족을 꿈꿨다가 짓는 중에 쌀이 남아도는 상황이 돼버려서 예. 그다음에 공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새만금 방조제 위에 있는 군산의 공단 지역에 현대조선하고 GM대우 있다가 한때 망했었잖아요. 예. 저 망한 다음 날에 갔었는데 정말 황량하더라고요. 군산도 망하는데 그 아래 이 넓은 땅에 공장 부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성공할 것이냐의 문제. 지금 사실은 경기도를 벗어나서 공장하기 좋은 곳은 이쪽이거든요. 아산만 쪽에. 아산만 쪽에. 이게 평택 포승항 쪽이고 예. 이게 아산만 국가 산업단지죠. 예. 우정지구, 포승지구 그리고 이제 당진 쪽에서 성문산단까지 예. 이게 좀 이거 간척지인데 예. 비어 있잖아요. 예. 여기도 못 채우고 있어요. 바로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오면 나오는데 여기도. 근데 새만금이 그래서 한때 지난 정권 때 태양광 한다고 했다가 새똥이 앉아서 안 된다고 말을 들었었고 지금 새만금 공항 만든다 그러는데 그럼 무안공항 어떻게 할 거냐? 전남에 있는 이미 전남의 무안공항과 전북의 새만금 예전공항은 좀 으르렁대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광주공항까지 아이고. 하나하나 얽혀 있어서 이건 물론 정치도 타협이 필요하지만 더 이상 이제 땅을 넓힐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 한국이. 기존에 제가 이제 딴 데 썼습니다만 너무 한국은 땅이 좁은 나라고 게다가 좁은 땅이 절반으로 쪼개졌으니까 우린 땅을 넓혀야 한다라는 신념에 사로잡혔었는데 그 신념을 이제는 버릴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해요. 한국은 땅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제. 허무해요. 가보시면 압니다.